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오랜만에 일반 공부용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외국인이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단타치기 위해서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매수세가 강한 높은 확률로 매수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특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 이게 좀 스윙 관점보다는 데이에서 분명히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인이 대놓고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최소한 그날 단타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단타치기가 좀 좋고, 단타치기 좋은 환경 조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그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생각해봤을 때 뭘까요? 호가가 탄탄합니다. 평균적으로. 즉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 구간이냐? 외국인이 이런 곳에서 높은 확률로 매수한다. 외국인은 이런 자리에서 높은 확률로 매수한다. 영상 뒤에 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주식을 진짜 완전 처음 보는 초보분들이 아니고서는 다 알거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확률이고, 두 번째로는 장중에 그 부분에서, 그 위치 구간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게 들어올 때 단타에 참여를 해야 된다. 즉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필요해요. 미리 예상해서 이제 얘네 자리가 왔으니까 내일 외국인이 사겠네 해서 종가 베팅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요 자리가 이제 조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사는 습관이라던가, 혹은 미리 샀다면은 내가 대응 관점으로 갔다. 다음날 내가 외국인 들어올 것 같아도 미리 샀어. 근데 안 들어와?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겠죠. 주식이라는 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샀다고 내일 무조건 들어올 거야. 예상은 예상이고, 매수 이후에는 내가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트레이딩이랑은 좀 많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려면은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을 더하는 게 맞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세력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그래도 좀 단타에서 엄청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자, 우리가 다 아는 자리예요. 바로 오늘 이제 하나오션도 엄청 셌죠. 외국인이 1200억 가까이, 특히 얘도 오늘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엄청 편하게 원웨이로 샀어요. 아침부터 딱 장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매도 페이크를 살짝 주고 나서 50억 정도 팔고 순식간에 보합으로 돌렸죠. 그럼 마이너스 50억에서 보합 0까지 돌아오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50억이었어. 아침에 마이너스 50억을 팔았는데 이게 0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50억을 또 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쭉 30억, 40억, 100억, 130억, 200억, 300억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장마한까지. 하나오션은 정말 오늘 매매하기 편했던 종목이거든요. 플러스 얘는 호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 베팅하기도 좋아요. 왜? 호가당 기본적으로 억 단위도 그냥 문제없이 받아줄 수 있는,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27조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씩 해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즉 이런 종목이 이제 비중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얘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자리가 어딘가요? 자리 다들 아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 전고점 돌파 자리입니다. 야, 이게 뭐야? 그냥 전고점 신고가 돌파할 때 땡이잖아.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런 구간에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내가 캐치만 조금 늦지 않았다면은 오전부터 돈이랑 분봉에 거래대금도 엄청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조선 쪽에서 분위기를 만들었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지웠던 여기 있던 내용이 이제 멤버십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냥 오전부터 돈 들어오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28일날 재료가 있습니다. 28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제 현대미포조선이랑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조선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만들어줬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뒤에 30일에 뭐가 있죠? 트럼프 장남이랑 그 다음에 저기 미국 그 장관, 장관이 아니죠, 장성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방한 예정, 이렇게, 장관이었네요. 해군성 장관, 이번 달 말 방한 해서 트럼프 장남이랑 30일 거제 울산 조선소 방문을 하는데 하나오션이랑 HD 현중 관련해서 좀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 재료도 뭐가 있습니다. 신고가에 슬쩍슬쩍 접근을 했었고, 얘는 어제 이제 이렇게 좀 올라와서 여기서 좀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미포조선은 어땠죠? 전고점, 완전 신고가는 아니에요. 완전 신고가는 아니죠. 하지만 15년 정도, 2009년 기준으로 삼아도 15년, 16년의 고점을 넘기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제 어땠죠? 프로그램이 얘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하지만 평상시에 80억, 70억 사다가 어제 36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일방적으로 좀 있었죠. 신고가 자리, 전고점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면서 수급과 함께, 거기다가 재료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도 뭐 좀 좋게 흑자 전환, 이런 뉴스와 함께 외국인이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해양도 어제 요렇게 좀 만들어 놓고, 조선해양도 실적 좋게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전고점 넘어오면서, 얘도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신고가는 아니에요. 조선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래돼가지고 정말 막 10년 전, 20년 전 가면 차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고점이었던 저항 구간을 넘기면서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현대중공업 어땠을까요? 얘도 어제 딱 이 자리였죠? 전고점 이런 자리, 너도 돌파하려고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죠? 770억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쭉 하고 오전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오늘 조선 섹터에 다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 섹터가 위치가 다 어때요? 다 신고가나 전고점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종목들이죠. 딱 보면은 차트가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왜 여기서 말 맞춘 것처럼 들어올까요? 그냥 조선 업종이 실적이 좋았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야?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정확히 말하면은 조선 업종의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신고가나 일정 구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주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에 다 프로그램 장중 다 매수가 붙었거든요.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업종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업종 관련주들이 다 같이 박스권 돌파나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종이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돌파를 시키겠죠. 저런 전고점, 의미 있는 구간이잖아요. 전고점, 저항이라는 자리로 의미가 있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급주들입니다. 일반 세력주가 아니에요.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일반 세력주 대비 시총이 크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4x4. 이거 뭐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장대음봉으로 하한가 주변까지 꽂을 때 뭐 금액 보세요. 2억밖에 매도 안 찍혀있죠. 기간 6억밖에 안 찍혀있어요. 와, 기타 법인 뭐 40억? 하지만 이날 거래대금 터진 게 4천억이에요. 4천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얘가 하한가를 갔을까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뭐 한 40억, 50억씩 매수를 했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끽해봐야 하루에 7억 사고 2억 팔고, 크게 수급, 기관애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계룡건설 움직일 때 어때요? 2억밖에 안 샀네? 근데 주가는 내렸어. 그럼 2억으로 갔다가 그냥 받은 건가? 모르죠. 모르는데 이 앞에 물량 자체가 시총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뭐 하더라도 별로 금액 자체가 안 크고, 거래대금 대비해서 영향을 안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주죠. 시총 작은 애들. 하지만 시총 큰 애들은 뭐예요? 시총 큰 애들은 좋은 뉴스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막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악재 뉴스가 붙어도 돼요. 악재 뉴스가 붙더라도 기관애인들이 그냥 대놓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주가가
뭐 악재 뉴스가 붙어가지고 아 실적이 어닝 쇼크래 막 뭐 그럴싸하게 공포감 만드는 뉴스를 붙였어. 그럼 개인들이 팔겠죠. 근데 외인이랑 기관들이 야 이 기업은 다음 시즌은 이제 턴어라운드야 해가지고 자신들이 계산하고 이거는 오늘 그냥 야 자금 집행해 오늘 1,000억 사.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팔더라도 기관애인들이 자금 집행하면은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반대로 아무리 좋은 그럴싸한 와 이것이 미국한테 수주 받았어 막 어닝 서프라이즈래. 근데 기관애인들이 팔면 어때요? 주가 밀리겠죠. 가끔 그런 실적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에 저도 주식 완전 처음 했을 때 초보일 때 실적 좋게 나오면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막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와 이거 좋은 거잖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근데 주가가 밀려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좀 주식을 이해하고 나니까 뉴스는 이런 시총 큰 종목한테는 그냥 서브 개념이에요. 사실은 기관이랑 외인들 매수세 뭐 사실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뭐 세력주도 똑같아요. 주식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거든요. 뉴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랑 매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지 직접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매도세가 이기냐 매수세가 이기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기면 어때요? 뉴스가 뭐가 있든 없든 매수세가 강하면 어떻게 되게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도세가 세면 뭐예요? 호재 뉴스가 있더라도 매도세가 세다? 그럼 주가는 밀리는 거죠. 뉴스는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거나 세력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지 주가의 직접적인 방향성은 기관외인들 이런 매도세고 수급 시총 큰 종목들은 그 매수세 매도세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미치는 게 외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세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수급주에 해당이 된다. 외국인들이 높은 확률로 매수하는 구간이 수급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력주 말고. 수급주가 전고점이나 뭐 신고가 등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이 돌파를 누가 시켜주냐? 개인이 못 시킨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결국 방향성은 기관이든 외인이든 세력이든 우리보다 돈 많고 그 사람들의 자금력이 좀 이렇게 해서 자금 집행하듯이 한쪽 방향을 정하고 야 오늘은 그냥 시장가로 매도 500억 때려 뭐 한 5분 간격으로 갔다가 뭐 5억씩 팔아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야 이 종목 주가 해가지고 얼마까지 만들 생각하자 오늘은 저기까지 올리고 거기까지 뭐 자금 집행 한 1,000억 해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매수세가 웬만한 매도세를 다 잡아먹고 올리고 수급주에서 중요한 겁니다. 수급주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좋아서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만 해당됐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솔루션은 어땠어요? 하나솔루션 이런 것도 좀 번외 케이스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적 시즌에서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들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일단 실적이 뭐 무난하든 좋게 나오든 어찌됐든 악재성보다는 좀 좋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고점이나 의미 있는 저항 구간에 진입할 때 프로그램이나 거래원에서 외국계가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물량은 봐야 돼요. 얘네들이 사는데 진짜 막 5,000주 뭐 한 10억 사고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한 10억 사나 싶었더니 그냥 거래원 밑으로 확 내려가. 매수 거래원 밑으로 사라져. 처음에 거래원 보면서 와 얘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사? 하나솔루션 어땠죠? 오전에 JP모간이랑 메릴린치 막 사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샀어요. 프로그램도 좀 일방적으로 뒤까지 좀 사기는 했는데 오전에 탁 하고 매수가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때요? 거래원 시간을 보면은 9시 34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내려가서 올라오지가 않죠. 거기서 조금 더 가고 그 이후에 외국계 매수 거래원이 세게 올라오진 않다 보니까 밑에서 뭐 매수는 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도 뒤에 이런 식으로 조금 우상향을 하기는 했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34분보다 좀 더 갔지만 결국에는 뒤에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옆으로 깁니다. 얘는 조금 더 편했던 거는 기관이 평상시에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이 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외국인
외국인이 싹 그냥 대놓고 거래원 통해서 많이 샀잖아요. 물량이 작지가 않죠. 그런 매수세를 통해서 뭐야, 기관이 평상시에 사고 외국인이 팔던 종목인데 외국인이 사니까 양매수가 될 확률이 높겠죠. 기관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있어요. 한번 정하면은 갑자기 뭔가 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동안은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매수를 좀 해놨으면 연속적인 매수세가 있으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쓱 단타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케이스처럼. 그리고 하나오션, 얘 오늘 정고점 이렇게 돌파하면서 외국인 그냥 대놓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아침에 300억? 평상시에 어때요? 주가가 움직일 때 200억, 300억 밖에 안 사요. 200억, 300억 밖에 안 사는데 얘가 오늘 아침에 300억을 채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해서 대충 9시 41분 9시 41분 9시 41분이 하나오션은 한 요쯤 되겠죠. 여기서부터도 야, 너 하루종일 최근에 많이 사면 한 3, 4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이때 300억을 샀어. 그럼 매수세가 이어지면 어떻죠? 종가까지 조금 더 기대 심리를 내포하고 있겠죠. 플러스 뭐예요? 자리가 신고가 주변이죠. 하나오션 이런 날 볼까요? 정고점 의미 있던 자리 딱 보면은 여기 올라올 때 좋았잖아요. 트럼프 발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자리 볼까요? 1월 7일 거래대금 딱 붙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1월 7일. 자, 여기 이날 프로그램 얼마 붙어있죠? 외국인 종가 기준으로 1200억. 엄청 많이 샀죠. 엄청 많이 샀죠.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장대 양봉, 이건 뭐 정고점은 아니지만 3월 4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정고점에 대해서 돌파할 때 외국인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3월 4일. 이런 수급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도 1200억 가까이 들어왔죠. 3월 4일. 매매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전고점이나 신고가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진입을 하는데 외국인이 그날 많이 사는 게 보여. 거래원이든 프로그램이든. 그러면은 그 매수세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면은 종가까지 해서 조금은 내가 2%든 3%든 거기다 이런 종목은 억 단위를 베팅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좋거든요. 얘네들 나머지도 오늘 현대중공업 어때요? 신고가죠. 얘는 신고가예요. 자, 오늘 어땠을까? 얘는 아침에 갭 넥스트레이드 딱 끝나고서 9시 땡 하니까 갭 떴던 거 좀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9시 딱 해가지고 갭 뜨고 시작해서 얘도 살려고 40만원 돌파로 하긴 했는데 뒤에 손절 쳤어요. 저는 얘는. 자, 신고가 올라오고 거기서 오늘 프로그램 어땠죠? 외국인 프로그램이 560억, 외국인이 종가 기준 700억 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야, 이거 조선주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 계열 볼까요? 하나 시스템 얘는 요때는 수급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진 않은데 2월 10일 얘는 아마 요날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2월 10일 한번 볼까요? 얘는 그렇게 많이 2월 12일은 조금 제 기억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3월 7일 요때 볼까요? 아까 전에 하나오션 갔으니까 650억 확 하고 들어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봅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요 자리 한번 보죠. 여기 장대양봉 딱 세우면서 정고점 구간에 쌍봉처럼 살짝 트라이를 했다가 밀렸는데 다음날 갭이 떴네. 뭐 어떤 이슈로 갭이 떴겠죠. 갭이 떴다는 거, 이 시총 큰 애가 10% 떴은 건 당연히 작진 않겠죠. 2월 11일 한번 봅시다. 갭이 떴는데 10%가 떴는데 종가 기준 20%까지 올렸어. 이런 날 수급이 영향이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저런 모습을 만들려면 수급이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총 큰 애들에서는. 자, 2월 11일 어때요? 930억. 평상시보다 화끈하게 좀 많이. 거기다가 기간도 사서 양매수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현대로템 딱 여기 차트 여기 있네요. 2월 6일 가봅시다. 자, 여기도 보나마나 샀을 거예요. 거래대금이 막 6천억 갑자기 시총 큰 종목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는 수급이 일단 영향을 미쳐요. 자, 여기도 평상시에 뭐 200억, 뭐 300억, 100억 이러는데 요날 어때요? 700억에다 기간도 600억.
외국인 800억, 기관 600억. 전고점 이런 돌파. 여기 이제 근접하면서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매매 응용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신고가나 좀 시총 있는 그리고 실적 기대치 있거나 뭔가 모멘텀이 있기는 해야 돼요. 뭐 물론 이제 모멘텀 없이 그냥 돈으로 뚫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모멘텀은 좀 조사하면 알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자리에서 올라올 때 쓱 하고 체크를 해서 잠깐만 이 종목 뭐야? 이 종목 오늘 돌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전고점 향해 가는데 여기서 수급이 계속 세게 들어와. 그러면은 돌파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은 더 뒤에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수급이 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급주에서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뭐다? 기관이랑 외인들의 매수세. 이게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제 매매할 때 비중 베팅. 그리고 저는 이런 날은 이제 좀 잡으면은 엄청 편하게 가요. 편하게. 좀 보통 이런 곳에서 좀 캐치하면은 거의 동시호가나 뭐 종가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 수급 주체가 매도만 안 나오면은 매수세만 이어지면은 주가가 보통은 종가 기준으로 고점 주변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 좀 뭐 실적 시즌, 뭐 재료 수급주에서 이제 뭐 개별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도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실적 시즌에 좀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타치기 좋겠죠. 최소한 데이 트레이딩 뭐 이걸 통해서 스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들어가지고 이거 수급 들어오네, 의미 있는 저항 뚫네. 그다음 뭐 모멘텀 같은 거 알아봐서 얘는 조금 더 봐야겠다 뭐 하면서 분할 매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단타 관점에서도 그냥 뚜렷하게 오늘 수급 들어오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엄청 좋아하죠. 오늘 아마 데이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제 현대미포 조선이랑 한국조선 이런 애들이 분위기 만들어놔서 하나오션도 오늘 매매 안 놓쳤을 겁니다. 얘는 거의 좀 대놓고 오늘 좀 하기 쉬웠거든요. 난이도 엄청 낮았어요. 조금 매매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조선에 대해서 돈 쏠림 분위기 만들어놨고 그리고 저도 오늘 일반 영상에서도 조선 쪽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개인적인 힌트를 좀 드렸죠. 멤버십에서 이제 그냥 대놓고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재료랑 이런 저런 것들 조합해서 오늘은 조선 쪽에 힘 쏠릴 가능성이 좀 높기는 했어요. 특히 다른 재료, 얘네들을 밀어낼 만한 임팩트 있는 재료도 없고 요런 그 업종들의 특성상 한 종목이 분위기 만들면은 같이 영향 좀 이걸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같이 살짝 녹아들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에. 그래서 수급과 함께 외국인이 좀 대놓고 딱 이런 자리에다가 분위기 만들어? 그러면은 지켜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러면서 어느 날 오전부터 분봉해서 돈 세게 들어오는데 외국계 거래원이라던가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캐치가 되겠죠. 왜? 우리가 미리 알아봤으니까 이 종목 내일 좀 수급 거래원 봐야겠는데? 들어올 확률이 좀 있는데? 정고점 이제 슬슬 근접하는데? 같은 애들 실적이랑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수급이 평상시보다 세. 정고점 돌파했어. 정고점 돌파하면은 쌍봉 맞고 밀리는 경우는 보통 수급이 매도 나와요. 중간에.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적고 돌파 나오면서 매수세만 이어지면은 이게 정고점 돌파 기준으로 2%든 5%든 조금 단기적으로 더 힘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매매를 지켜보고 있다가 미리 차트 자리 봐두고 얘네들 수급준대 정고점 근접했네? 그러면 얘 조만간 프로그램 외국인 매수 세게 들어오면은 그날은 단타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좀 미리미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단순하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그냥 대놓고 야 오늘 이거 수익 내. 요즘 힘들었지? 여기다 비중 베팅해서 뭐 한 달치 좀 벌어가라. 이렇게 좀 말해주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조금이라도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이런 자리에서 높은 확률로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이 살 때는 진짜 호가가 보통 탄탄하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억 단위를 베팅해도 티가 안 나요. 결국에 그냥 난이도도 낮고 난이도가 쉬운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매매하기 정말 난이도는 쉽고 그 다음에 비중 베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대응하기도 좋아요. 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세력주에서 좀 매매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순식간에 막 5% 10% 밀어버리는 종목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SDN? 이런 식으로 호가가 좀 얇은 애들은 순식간에 탁 하고 뒤었다가 순식간에 탁 하고 내려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점 대비 5% 6% 갔다가 5% 6%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대응 진짜 한 2분? 1분? 더 가벼운 총 가벼운 애들은 막 진짜 막 그 10초 만에 막 VI 갔다가 VI로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한데, 이런 덩치 있고 튼튼한 묵직한 종목들은 대응을 천천히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애들이 갑자기 뉴스에서 뭐 큰 악재가 탁 붙으면 당연히 애들도 밀리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세력주들은 악재 붙으면 어때요? 고점에서 막 순식간에 막 10% 하락 VI 걸고 막 점아 막 이렇게 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급주들은 그런 움직임이 쉽지가 않아요. 밀리더라도 조금씩 대응을 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악재 붙으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에 내가 시장가로 갖다 팔아도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탈출하기 쉬워요. 그리고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함을 비중 베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비중 베팅을 하기 편한 게 움직임이 조금은 더디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고 한호가에 시장가로 날리기도 쉬워요. 호가 얇은 애들은 결국 비중 베팅 못 하거든요. 왜? 순식간에 6% 밀리는데 그냥 1억만 베팅해도 순식간에 시장가로 막 쭉 해가지고 6% 밀리면은 내가 거기다 시장가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6% 막 그냥 마이너스 맞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호가 얇으면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금액으로 예수금으로 매매하시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뭐 100만원, 500만원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1000만원, 5천만원, 1억 뭐 이상, 요즘 뭐 트레이딩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릇들이 달라가지고 그런 건데, 결국 그런 게 목표잖아요. 그런 종목들 비중 세게 하려면은 이런 종목들에 눈을 두셔야 합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